배호라고 합니다. 저도 영화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더습 아트시네마와 함께 숲속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독립영화 함께 보는 그런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자로 이제 방금 보신 한여름의 판타지아를 상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개봉 5주년이기도 하죠. 그래서 개봉 5주년을 기념해서 영화를 만드신 장건재 감독님과 김세벽 배우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벽 배우님이 자리가 없으셔가지고 관객과의 대화는 앞으로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안내처럼 QR코드로 오픈 카톡방에 접속을 해주시면 거기에 소감이라든지 궁금하신 점 적어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확인해서 감독님과 배우님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자리에 앉겠습니다. 인사하고 앉으려고 했더니 네, 앉으신 김에 이 감독님부터 관객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보신 한여름의 판타지아 연출한 장건재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여름의 판타지아에 나왔던 김세벽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개봉 5주년이에요. 네. 세벽 배우님은 언제 개봉했는지 착각하셔가지고 아까. 네, 6월인지 몰랐어요. 너무 오래됐으니까. 촬영까지 하면 7년 된 거잖아요. 네, 7년 전에 찍은 영화예요. 네,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세벽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축하할 일이 되게 많아요. 아니요. 뭘 아니에요? 아니에요.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요. 어떠세요? 7년 전에 영화를 찍을 때와 지금 어쨌든 굉장히 많은 게 많이 달라졌는데 어떤 감회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때는 20대였고 지금은 30대고 그 사이에 영화도 많진 않지만 계속 찍었고, 그리고 또 그때 한여름의 판타지아 개봉할 때 처음 알게 된 관객분들이 지금 여기 아주 많아요. 지금 아주 많고, 그분들이랑 5년의 시간을 같이 보냈죠. 그렇군요. 네. 장건재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다음 작품을 궁금해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른 감독님이랑 옴니버스 영화를 하나 찍으셔서 이제 거의 완성 단계라고 들었거든요. 거기 그간의 어떤 소식 같은 거를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영화 만들 때 이제 30대였었는데 40대 중반이 됐고요. 그리고 세벽 씨는 이제 그 사이에 영화 작업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10편 이상 작업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영화를 못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 완성된 영화는 없는데 계속 이제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한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조금씩 저도 이제 새 작업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여는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혹시 이 한여름의 판타지아를 오늘 처음 보신 분이 계시나요? 진짜요? 네, 되게 소감이 궁금한데요. 오픈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들어오셨나요? 카톡방에? 코로나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카톡방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마이크를 돌려 쓰는 문제도 있고, 근데 대부분 다 마스크 쓰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대면하면서 비대면으로 질문하는 게 되게 저한테는 모르겠어요. 좀 낯선 풍경인데 극장이 작으니까 마이크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냥 손 들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이 울렁증이 있고 목소리 떨림이 심하신 분들은 그냥
그런 분들만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오픈 카톡방이 닉네임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김새벽 나랑 결혼해. 네, 다양한 분들이 오셨네요. 네,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도 어제 저녁에 되게 오랜만에 다시 영화를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뭐 보통 이제 영화 GV 때 항상 하는 질문이죠. 이 영화를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뭐 이게 뭐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본 나라현에서 지원을 받으셔서 이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조에 또 신호화란가요? 네, 까지 가서 영화를 찍게 되신 어떤 연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게 일종의 영화제 프로젝트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부산이니 뭐 전주영화제니 이런 데서 이제 일종의 영화제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제가 2012년도에 그 일본의 나라 영화제라는 데 초청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연이 돼서 영화제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해보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 나라현에서도 이제 고조시라는 지역에서 이제 영화를 찍는 어떤 조건으로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한 달 정도 촬영을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공개하고 그리고 뭐 한국에도 소개가 되고 또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영화입니다. 네, 그 프로그래머님 이거 이제 QR 코드 백을 바꿔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달 정도 촬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되게 더 짧게 촬영을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뭐 한 열흘 정도 정확하게 11회차 찍었는데요. 이게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1,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를 한 5회차 정도, 2부를 한 6회차 정도 해서 비교적 이제 장편 영화치고는 좀 짧은 회차이긴 한데요. 그렇게 뭐 일사불란하게 찍었다기보다 좀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찍은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대충 찍었다기보다 좀 조건이나 이런 상황 같은 것들이 뭐 되게 뭐 작은 영화들이 다 비슷할 텐데 저희도 뭐 처지가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찍은 영화였었고 또 아마 비행기표를 한번 연기하면서까지 작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8월 한 달 동안 그 해가 참 더웠었는데 저는 이제 온도계에 40도 찍히는 걸 처음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백조 감독님도 그 2부에 그 이제 극중 유스케하고 이제 해정이라는 인물하고 이렇게 걸어오는 장면 같은 경우는 그날 좀 많이 더웠었어요, 일본이. 그래서 스태프들이 오늘 40도예요 이러면서 이제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와세 씨도 더위를 먹어가지고 한 두세 컷 찍고 잠깐 쉬었다 또 찍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더운 데서 찍었던 기억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1부 때 모습과 2부 때 모습이 탄 게 확실히 좀 많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이게 듣기로는 어쨌든 일본에 가실 때까지만 해도 일부 시나리오만 확정을 하셔서 가셔서 이제 쉬는 동안에 2부를 썼다라고 들었는데 새벽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라고 듣고 가신 거예요? 그냥 그거는 받았었어요. 그 1부의 대사? 있었고 2부는 그냥 아주 간단한 내용 정도 있어서 그냥 갔는데 1부를 찍기 전에 그쵸 기억이 안 나지. 좀 있으면 10년이 다 되어서 뭐 저도 사실 이제 조각을 좀 맞춰봐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1부를 찍고 이제 원래 2부 촬영할 때는 이제 다른 배우를 좀 섭외하는 계획도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당시에 그때 이제 김경문 감독이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라는 영화 촬영을 또 앞두고 있으셔가지고 이제 1부 끝나고 이제 바로 이제 출국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저도 이제 뭐 상황이 이렇게 1부를 찍을 수만 1부만 찍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또 2부를 찍으려면 되게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찍었어야 되는 뭐 그런 좀 설명하기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2부를 찍기로 결심하고 이제 새벽 씨한테도 2부를 같이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탁드리고 이제 감독님 서울에서 이제 그 새벽 씨를 기다리고 있는 감독님께도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고 새벽 씨를 제가 한 며칠만 더 같이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자 이제 그러면 뭘 해야 되죠?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간 영화인데 이게 뭐 시나리오가 없이 찍겠다라는 계획의 영화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상황 안에서 뭐라도 찍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완성이 된 영화입니다. 이게 굉장히 용기가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해외에서 촬영할 때는 변수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확신을 가지고 가신 건지 뭐 이런 어쨌든 좋은 시나리오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랬을 때 어떤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셨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읽어보니까 한 쉬는 날 3일인가요? 5일 동안에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예, 써야 돼서 썼는데요. 사실 찍을 때는 어쨌든 2부를 이제 감독이 그리는 러브 스토리로 하겠다. 그 1부에 이제 감독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줍잖아요. 인터뷰를 만나면서. 그래서 이제 좀 사랑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좀 로맨틱한 이야기로 만들고 싶다. 그랬었고, 애초에 계획은 겐지 씨의 그 오사카에서 일했었을 때 만났던 한국 유학생 이야기가 잠깐 있잖아요. 원래 이제 그 이야기를 포착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거를 좀 확장시켜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특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떠올리고 제가 이제 1부에 이제 김 감독이 된 것처럼 2부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1부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 사연들을 주셔서 만약에 만든다면 어떤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상 이제 1부에 김 감독 역할을 하셨던 이명국 배우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나는 가고 왜 새벽에 안 가? 이러시면서 이거 서바이벌이야? 이러면서 연기 못하면 이렇게 가는 그런 거야? 저한테 계속 그러셨거든요. 아직 기억나는데 아니라고 곧 갈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떠난 이제 그 김 감독의 어떤 영혼으로 영화를 한번 찍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2부를 만들었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일부를 어쨌든 시나리오를 쓰시기 전에 먼저 답사를 가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일부에 있는 내용들이 답사를 가셨을 때 한번 겪으셨던 일들을 다시 재현을 한 건가요?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일부와 감독님이 그때 답사를 갔을 때 어떤 닮은 점이라든지 아니면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사실 그 일부의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명국 배우께서 그 김 감독님이 저를 연기하신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그 고조시청의 홍보과 직원분하고 김 감독처럼 이렇게 다녔었어요. 다녔고 거기에 통역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실제 또 저희 영화에 통역 담당해 주시는 스태프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좀 바탕으로 썼습니다. 사실 일부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상상력이 부족한 어떤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그 일부의 김 감독처럼 다니면서 저한테 되게 그 나라나 고조에 되게 유명한 어떤 그런 관광지들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여기는 어떤 사연이 있고 여기는 되게 어떤 유적지고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게 저한테 이렇게 딱히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밥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었는데 그 식당에서 그 고조시청의 홍보과 직원분이 저한테가 아니라 사실상 이제 그 프로듀서인 가와세 나오미 감독님한테 자기 그 연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시청에서 일하면서 경험했던 어떤 그런 그 이야기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돌아와서 일부의 이야기도 좀 적었는데 그 고조시청에서 일하시는 분 이야기가 너무 되게 인상적이어서 그분이 이름이 야마모토 씨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야마모토 씨의 이야기를 혹시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좀 일본 스태프들한테 보내드렸는데 야마모토 씨가 그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유스케가 그 소바집에서 짧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여행에 와가지고 잠깐 가이드 해준 적 있다. 사실은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지어낸 이야기인데 야마모토 씨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속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유스케의 어떤 그런 다른 이야기로 좀 이렇게 변환돼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좀 그런 사연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2부에 대한 계획은 이제 1부를 찍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현장에서 좀
결정을 해서 만든 영화라 사실 이제 대부분 다 이제 2부를 되게 뭐 좀 아무래도 1부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더 그 컨벤션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우리가 되게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저로서는 1부는 굉장히 정교하게 좀 만들어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쓸 때도 좀 시간이 좀 많이 들었었고 또 사실 이제 태욱 씨 같은 경우는 일본어를 이제 뭐 아주 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통역을 하실 정도의 이제 배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대사를 외울 수 있는 어떤 대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2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씨가 갖고 있는 어떤 일본어 능력의 문제도 있었었고 그래서 어떤 인물로 또 셋업을 해야 될까 일본어로 잘하는 사람을 해야 될까 아니면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여행객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새벽 씨하고 좀 얘기 많이 하면서 1부 딱 끝나고 나서는 저는 이제 의지할 때가 새벽 씨하고 뭐 이화세료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이제 새벽 씨밖에 없었던 게 그 대본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제가 배우들이 연기가 틀렸는지 어쨌는지 알 길이 없거든요. 제가 일본어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냥 좀 편해진 정도인데 일본어를 뭐 지금도 할 수 있다고 보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새벽 씨가 이제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되게 어려움을 호소하셨어요. 그리고 촬영하면서 이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초등학교 다시 가는 장면 이런 데서는 이제 뭐 들어가서 뭐 이런 신문이 아직도 있네 뭐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 새벽 씨한테 계속해서 이제 공간도 열어주고 싶고 어떤 대사 같은 것들을 되게 열어놓고 작업을 하고 싶은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언어에 갇히다 보니까 그때 저한테 되게 답답함을 좀 호소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보고 느끼는 것을 더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언어에 갇히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이제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리액션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이제 되게 익숙하게 보는 어떤 일본어의 어떤 리액션들이 있잖아요. 뭐 오이시, 가와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런 식의 어떤 좀 답답함을 얘기하셨을 때 제가 그때 좀 알았어요. 저는 오히려 이제 일본어를 몰랐기 때문에 세훈 씨가 일본어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되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있구나 깨달으면서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했던 게 기억이 좀 있고요. 어쨌든 뭐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제 이 영화 만들 때 뭐 그냥 완성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완성해야 된다, 찍어야 된다. 이 기회가 되게 좋은 기회여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되게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화들이 갖고 있는 이게 뭐 10억짜리든 뭐 1000만원짜리든 100억짜리든 돈이 부족하고 이런 거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접근 안에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아쉬운 건 아시지만 한일합작 영화를 찍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 배우 일본어 연기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연출해야 되는 또 일본어를 모르는 연출자의 어려움 같은 게 좀 확실히 있거든요. 김세엽 배우님은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 일본어 연기 하실 때 좀 어떠셨어요? 어렵죠. 이게 특히 일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연기자가 아니신 분들이 네. 또 자기 얘기를 하다 보고 아마도 또뭐 사투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을 알아듣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거나 얘기를 전달을 해야 될 때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지 않는 분이 진짜 자기 얘기를 해주실 때 내가 방금 무슨 얘기예요 하면서 하면은 그 컷을 망칠 수 있다는 약간 부담감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어디까지 지금 못 알아들었는데 이거를 넘어가도 되는 건지 그게 어쨌든 이게 액션이 되고 그게 돌아가고 있으면 뭐 당연히 감독님이 컷해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뭔가 해볼 수 있는 한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약간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많았고 진짜 띄엄띄엄 막 듣고 있는데 내가 듣고 있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 단어들로 유추를 해보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이거를 뭔가 이야기가 쓰일 수 있게 진행을 해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건 또 마음대로 안 되고 그게
계속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와세류 씨랑 할 때는 또 반대로 또 이와세류 씨가 저의 어떤 일본어 수준을 고려해서 많이 맞춰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랑 할 때는 또 다시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있잖아요. 뭔가 네, 당연히 어떤 걸 모든 테이크가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에도 또 그런 다른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그 비연기자분들 이거는 놀라지 마세요. 그 프로젝터 때문에 빛 때문에 한 거라서 그분들이 같은 대사를 계속 시킬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리듬을 끊을 수도 없고 또 편집도 약간 뭐 컷을 바꾸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점프 편집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대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질문도 올라왔는데 연결해서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막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누가 여쭤보셨거든요. 그 이제 이 영화 이제 자막 작업할 때 이제 제가 당시에는 이제 한 세 부류 정도의 관객을 좀 상정하고 작업했어요. 그러니까 한 부는 한 부류는 한국 관객, 그리고 한 부류는 일본어를 네이티브로 쓰는 일본어 관객, 그리고 이제 국제 관객, 뭐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상정을 하고 작업을 했는데요. 이제 자막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그 김 감독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좀 봐주십사 해서 자막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한국 사람들끼리 중얼거리는 장면 중에서 또 일본어 서브타이틀이 있는 영화에는 또 일본어로 다 번역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본 관객들한테는 또 저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라고 좀 귀 기울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일본어와 한국어를 다 사용하는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보실지 잘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어 자막하고 이제 영어 자막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또 통역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일부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거를 이제 직역하거나 다 번역을 하지는 않거든요. 좀 줄이기도 하고 또 좀 뉘앙스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막 작업할 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통역 장면에서 진짜 김재국 배우님이 되게 대단하고 또는 이제 장가정 감독님 되게 용기가 있구나라고 느꼈던 게 분명 어떤 애드립 같은 게 이제 일본 사람들 예상치 못한 말들이 막 있었을 텐데 전혀 못 알아듣고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런 애드립들 배우고서. 그래서 말이 짧아요. 이게 길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 좀 짧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가셨대요. 이런 식으로. 그게 저는 되게 통역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막 자질구리하게 통역하는 게 되게 좀,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말을 다 이렇게 조리 있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하더라도 되게 압축적으로 잘 정리해서, 사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기생충을 겪으면서 이 통역의 중요성을 알게 됐잖아요. 물론 이제 본 감독님 워낙에 조리 있게 말씀 잘 하시지만 감독님들 가운데서는 이제 이른바 이제 아티스트 토크라고 해서 굉장히 되게 개념어나 또 이런 것들을 되게 형이상학적으로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역이 돼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는 극중 안에서 이제 새벽 씨가 이렇게 단호하게 길게 얘기해도 맛있으시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되게 그 고단수의 어떤 통역자처럼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당시에 의도한 건 아니지만 보면서 저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 이제 저한테 이제 샤론체 같은 그런 역할인 거죠. 우리 그 미정 역할이. 제가 어쨌든 좀 공감을 일부를 특히나 공감을 많이 하면서 봤던 게 저도 어쨌든 비슷한 일부의 이제 김 감독과 비슷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 디테일에서 재밌었던 거는 이제 이틀째 김 감독님이 그러니까 그 이명국 배우님이 일본말을 조금씩 쓰시더라고요. 뭐 감사합니다 같은 거는 했었는데 인사도 하시고 그래서 이게
역시 좀 익숙해지고 술 한 번 먹고 나면은 일본어가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디테일을 잡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봤습니다. 여기 하나씩 뭐 읽어드릴까요?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게, 이게 굉장히 생뚱맞은 리듬의 질문일 것 같은데 장거제 감독님과 김재벽 배우님은 오래 살고 싶으신데요? 질문이 눈에 띄어가지고요. 어떠세요? 저는 그거 찍을 때도 감독님이 아마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그때 무슨 얘기를 하겠냐라는 걸 리허설 같을 때 했었는데 그냥 그때 제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네, 그랬었고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 같아요. 오래 사는 것보다는 그냥 건강하게 적당히 호도호도 살고 그래서 이제 싶어요. 적당이라는 이제 단어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일본 스태프한테 그 적당이라는 단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호도호도니라고 했었고 그 단어를 이제 영화 극 중에서 쓰기로 결정하고 그게 이제 보케브러리가 높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상대 배우인 이제 유스케가 그런 말도 아세요? 뭐 그런 얘기들 종종 하죠. 간 먹을 때도 오메 이런 표현 쓰니까 되게 그게 뭐 3천 단어 이상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최근에 백상 그 수상하실 때 되게 오랫동안 연기를 하시려면 오래 사셔야 돼요. 아, 적당히 하고 싶다고 얘기 안 하셨기 때문에 오래 사셔야지 오랫동안 좋은 연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비슷한 질문 좋았어요. 그 연기하는 혜정의 대사에서 얼마 전 배우님 수상 소감이 떠올랐어요. 연기가 어렵고 조용히 있고 싶을 때 뭔가를 찾고 싶을 때 새벽 배우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라고 질문이 왔는데요. 방금 뭐 얘기했던 것과 뭐 백상 수상 소감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날 저도 이제 보면서 너무 감동적인 수상 소감이었고 정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온 마음으로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 무대를 너무 자주 오르내리셔가지고 이렇게 다리 부상까지 이렇게 하시고 죄송합니다. 오, 네, 네. 질문이에요? 네, 질문이에요. 수상 그 소감과 관련해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네. 그냥 네 연기. 이건 근데 뭐 계속해서 갈 것 같아요. 이런 마음 고민이 되는 것과 당연한 것 같고 그냥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속상한 것 같고 근데 뭐 애정이 없으면 사실 이런 마음도 안 가질 것 같고 그냥 재밌게 해보고 싶어요. 영화 속에서 이제 2부에서 혜정이 어쨌거나 배우인 설정에서 일본으로 온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딘가에서 도망쳤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그 한국에서의 어떤 거를 피해서 온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런 비슷한 상황 같은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또는 조용히 있고 싶을 때는 뭘 하는지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조용히 있고 싶을 때는 저희 동네 산책해. 저쪽에 가면은 아무도 없거든요. 여기가 되게 사람이 낮에는 많은 데인데 딱 그 아래까지만 사람이 많고 그 위에 공원으로 올라가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산책하고 근데 이걸 다리를 다친 이후로는 사실은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자전거도 못 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일단 걷지도 못하니까 좀 이게 쌓이더라고요. 계속 집에 사실 한 일주일 정도 누워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랬더니 그냥 그 걸을 수 있었고 자전거 탈 수 있었던 게 그냥 제일 행복했던 거구나. 그게 빨리 나으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의외로 그렇게 누워 있으면서 드라마를 좀 많이 봤어요. 제가 드라마를
이게 너무 길어 저한테는 좀 길거든요. 1화부터 16화까지 있는 게. 근데 한 두 개 드라마를 봤는데 저는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를 좀 그 시간을 견뎠어요. 견뎠다기보단 잘 보냈어요. 네. 그리고 인터넷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니 누워서 이게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죄송해요. 월세라는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는데 갑자기 그래서 그냥 인터넷 쇼핑하면 이제 나중에 택배 오고 이렇게 뜯으면서 먹을 것도 꺼내고 책도 살 수 있고 하니까 책도 사고 좋은 커다란 이런 쓰레기통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런 것도 사고 그냥 집안에 있는 생활의 질을 좀 높이는 거에 주력했던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여러모로 집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있는 이 공간을 더 나에게 유용하게 그리고 이 시간을 여기 있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 쇼핑을 열심히 했어요. 결론은 인터넷 쇼핑이었던 것 같은데요. 영화를 처음 봤을 때를 떠올려 보면 저도 이제 개봉했을 때 이제 처음 봤는데요. 극장에서 보면서 좀 탄식을 많이 했어요. 아, 좋은 건 여기서 다 쓰는구나. 그리고 뭐 독립영화에서 이제 쓰는 어떤 무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되게 너무 잘 효과적으로 잘 쓰셔가지고 되게 질투를 하면서 봤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 흑백에서 이제 컬러로 바뀌는 그 불꽃놀이 장면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불꽃놀이 장면을 어떻게 이제 하게 뭐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일부는 이제 흑백 일종의 이제 인터뷰 장면들이 많고 말하자면 좀 다큐멘터리 풍이어서 좀 흑백 톤이 어떨까.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 이제 인물 인터뷰 장면 찍을 때 이게 하나의 어떤 인물 사진 같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제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의 얼굴을 기록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사실 일부에 나왔던 분들은 대부분 다 주민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잘 어울리는 거는 흑백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촬영 감독님께도 보통 이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흑백이나 컬러 같은 것들을 이제 후반 작업에서 이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흑백으로 촬영했으면 좋겠다. 제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그래서 흑백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원소스도 흑백이에요. 이분은 이제 반대로 좀 오히려 되게 컬러풀 했으면 좋겠다. 그 지역이 그 사람이 좀 없는 동네거든요. 그리고 흑백으로 찍었을 때 되게 좀 죽어 있고 되게 좀 박제되어 있는 느낌들도 있어서 오히려 이제 이 공간에 그 2부에 나오는 젊은 사람들이 이 공간 여기저기를 이제 누비면서 좀 마치 좀 컬러로 변환하는 느낌으로 그냥 컬러가 아니라 좀 제 컬러풀했으면 좋겠다고 좀 주문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2부 색감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것도 뭐 제가 후반 작업에서 색 보정을 많이 한 게 아니라 거의 원소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촬영 감독님은 이제 이와이 슈운지 감독의 영화를 굉장히 많이 찍었던 시노다 노보루라는 촬영 감독의 촬영팀 출신이시거든요. 그 시노다 노보루라는 촬영 감독은 또 우리가 특유의 이와이 룩이라고 하는 그런 룩을 만들어내는 촬영 감독이세요. 그래서 이제 필터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이라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일본으로 넘어갈 때 좀 필터를 좀 많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그 장면들 보면 이제 심도가 굉장히 얕은데 그게 이제 필터를 굉장히 많이 대서 그래요. 그래서 되게 과감하게 많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그런 식의 좀 대비를 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는 좀 정지된 화면이 많습니다. 픽스된 카메라도 많이 찍었는데 이분은 좀 계속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 좌우 팬이든 뭐 앞뒤에 뭐 트래킹이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좀 일부에 비해서는 카메라 움직임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동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디자인을 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안에 계시는 실제 그 주민분들이 자기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이게 또 흑백 화면이다 보니까 진짜 그 옛날 이야기들, 추억에 대한 어떤 좋았던 한때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 2부 컬러로 바뀌었을 때는 화사한데 지금 이제 현재 그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들, 뭐 마음, 뭐 어떤 설레임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또 불꽃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감독님에게 이제 그 불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기서는 환상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반대로 상실이나 어떤 사라질 순간에 대한 이야기, 의미로 받아들여지시는지 여쭤보는데요. 이제 김 감독이 이제 이렇게 밤에 이제 고민하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담배 피우려고 하는데 이제 뻥 하고 이렇게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찍을 때는 이제 좀, 그러니까 편집할 때는 이제 그게 어떤 그 순간적인 영감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이렇게 유레카 같은 그런 느낌의 장르 하면서 또 동시에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이부로 변환되는, 또 이제 그 불꽃놀이의 그 색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형형색색하잖아요. 컬러풀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의 어떤 전환, 그리고 이제 8월에 그 고조에서 이제 불꽃놀이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영화가 아무래도 고조 그 시의 어떤 예산으로 또 찍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그 영화제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자체의 어떤 그런 그 홍보 예산으로 찍은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저한테 이제 8월 중순께에 이제 그 불꽃놀이 축제가 있다. 그게 이제 이 지역에서 가장 1년에 가장 큰 축제다. 이 얘기를 이제 저한테 부담 갖지 말라고 하시면서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며칠 날 있다. 근데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숙박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이 1년에 요거로 이제 먹고 사신다, 이 정도로 되게 중요한 축제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또 이제 창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시키면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근데 계속 좀 거부하고 있다가 근데 이 영화에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식의 장면 전환이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영화 엔딩도 일단 불꽃놀이 보는 장면으로 끝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새벽 씨한테 그 2부 촬영 결정되고 나서인지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크랭크인하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그 엔딩 마지막에 그 불꽃놀이 보는 장면을 일단 먼저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새벽 씨가 이거 무슨 장면이냐 그랬을 때 제가 2부 찍을지도 결정이 안 돼가지고 제가 새벽 씨한테 한번 그리움 같은 거 한번 표현해 볼까, 이런 되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영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엔딩 장면을 먼저 찍었어요. 되게 촬영 초반에 꽤.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 창문에서 보고 계셨어요, 불꽃을? 2부 아예 찍기 전에 찍었어요. 이거 찍고 나서 찍었어요. 약간 시작하고 찍었던 것 같은데. 안다. 잘. 네, 이명 아무튼- 배우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찍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불꽃놀이 축제가 네, 지역을 한번 이동해가지고 지역을 한번 이동해서 맞아요. 찍은 게 한번 다시 한번 있었고, 또 사실 새벽 씨가 보는 불꽃놀이는 불꽃놀이가 아니라 조명기예요. 아, 네. 조명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에서 보는 장면이 실제 불꽃놀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은 날 찍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촬영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기억난 건 그거예요. 이분은 머리를 조금 다른 걸로 하려고 풀었죠. 했는데 그게 찍음으로써 이제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대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일부 찍을 때 아마 먼저 맞는 것 찍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2부에도 그냥 바꿀 수 있는 게 결국 푸는 것밖에 없어서 묶어 있던 걸 풀고, 그걸 먼저 찍었던 것 같아요. 1부 찍을 때. 이게 잘 되죠이. 이렇게 맞아요. 그 미정과 혜정이 이제 1인 2역인 건데요. 네. 어쨌든 배우로서 2인 2역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알게 됐을 때, 뭐 이제 찍다가 알게 된 걸 텐데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 두 캐릭터를 좀 차이를 주고 싶은이라든지 배우로서의 어떤 도전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그때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게 되셨나요? 화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저도 막 화장품이 막 많이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뭐 저희 현장은 뭐 메이크업이나 헤어나 이런 게 전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여자 스태프들의 화장품을 모아서 다 같이 이렇게 옷도 빌렸어요. 그래서 다른 느낌을 조금은 내보고 싶어서 그 통역해주신 분의 원피스고요. 그 청색깔 원피스는. 그리고 가져갔던 근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게 감독이 약간 다른 느낌의 의상을 조금 가져와 볼 수 있냐고 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이부 찍을 때요? 아니요, 일본에 갈 때. 우리가 정한 거는 이제 그 네. 미정의 그 통역할 때 짧은 청바지하고 네, 꽃무늬 남방을 이제 네. 정해서 갔고 네. 이게 좀 뭐 결정을 못 하고 가서 네. 또 이제 일본 끝나고 뭐 네. 그 옷 찾으러 뭐 네. 옷가게도 많이 다녔던 것 같고 맞아요, 네, 맞아요. 결국에 이제 맞아. 유니클로도 갔다. 그 당시에는 네. 네, 그때는. 거기에선 공산품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군데 갔다. 네, 그래서 이제 2부 시작하자마자 입었던 옷은 아마 새벽 씨 옷이었던 것 네, 같고 맞아요. 한번 그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유스케 씨하고 신호하러 가는 장면에서 입었던 옷은 저희 그 스태프분.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옷을 결정하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게 좀 다른 감정의 그 만남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의상들을 좀 찾았었는데 결국 그랬던 것 같네요. 네. 그리고 1부는 슬리퍼를 신었고 2부는 샌들을 신었거든요. 1부에 신었던 슬리퍼는 다른 스태프의 슬리퍼였고 2부의 샌들은 제 건데 그 신발에 따라서 사람이 걷는 느낌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1부는 그걸 신음으로써 조금 더 약간 경쾌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맞았고 또 그리고 갑자기 감독님께서 선글라스를 주시더니 이걸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감독님 선글라스를 쓰고 그래서 감독님이 생각하는 일부의 사람은 약간 이런 느낌인가 보다 하면서 그냥 혼자 좀 짐작을 해보면서 했던 것 같고 이분은 샌들이랑 그 약간 의상이 주는 느낌, 행동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맞춰가면서 알게 모르게 그냥 다른 차이점이 생긴 것 같아요. 옷도 이제 뭐 그냥 청바지에서 뭐 반바지에서 또 치마로 바뀌면서 또 바뀌는 또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또 어떨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게 그 캐릭터의 변화가 잘 느껴져가지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부로 갈 때 사실 뭔가 엄청나게 세팅이 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감독님께서 저의 실제 어떤 거랑 많이 바꿔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업도 연기를 하는 사람이고 왜냐면 그 빨리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감독님께서 그런 설정들을 좀 많이 바꿔서 맞춰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삶의 조건들을 영화에 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그러니까 창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쉬운 취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배우 입장에서는 이제 또 캐릭터 뒤로 어떤 한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에 좀 익숙하신 분들한테 또 혹은 자기 어떤 천성적인 기질을 앞으로 내는 게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또 인물은 또 그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기하는 사람으로 하는 거에 대한 좀 저도 이제 그 난이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또 그게
또 단순히 또 극중의 인물을 배우로 그러니까 배우로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또 그 인물은 또 새벽신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물의 조건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어쨌든 또 새벽시가 또 너무 멀지 않으면서도 좀 공감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려고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시도 저한테 이게 어떤 그 인물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대사를 할 때 만약에 제가 혜정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김새벽이라면 또 조금 다른 입장일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좀 하면서 저는 좀 그거를 힌트로 좀 이런저런 좀 인물들을 좀 그리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뭐 혜정이라는 인물도 또 이제 새벽시라는 사람도 조금씩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짧은 시간 안에 그 인물을 이해하고 만들어내려고 좀 되게 막 고민을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인물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저의 결정도 있고 새벽 씨의 결정도 있고 또 우리가 같이 그린 그 말하자면 좀 디자인한 혜정이라는 인물의 어떤 그런 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뭐 정량적으로 몇 퍼센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많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저도 있고 새벽 씨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모든 영화가 어쨌든 뭐 감독과 스텝 배우와의 공동 창작물이긴 한데요. 특히나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김재벽 배우님이나 뭐 이하세를 지나가는 배우들과 감독의 내용 자체에서도 공동 창작이 되게 많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기억나시는 어떤 그 작업의 과정이라고 할까 시나리오를 어쨌든 뭐 대사가 혹시 딱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그랬을 때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어요? 그 2부 같은 경우 찍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일본말을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해도 그거를 이렇게 뭔가 관객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러니까 정확한 문장의 일본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현장에 가서 감독님이랑 이와세 류 씨랑 그리고 통역해 주시는 분이랑 같이 또 스태프들 이렇게 의견을 모아요. 이런 상황을 찍는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를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거를 쭉 한번 앉아서 해봐요. 그리고 그 말을 또 뭐 더할 건 더하고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또 일본어로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그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하니까 아무래도 들어가기 전에 시간은 많이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만큼 아는 얘기를 말로 꺼내니까 그러니까 일본어 자체는 어렵지만 그래도 인지를 하고 말을 내뱉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사를 막 하다가 어떨 때는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막 할 때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더 집중하게 되고 놓치면 안 되니까 더 상대를 쳐다보고 듣고 하게 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상대 배우한테 집중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이하세료 씨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그러면은 감독님이 듣기로는 원래 이제 알고 있던 일본인 배우인데 이제 같이 작업을 처음 하시게 된 거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이제 만나게 되셨고 어떻게 작업을 같이 하시게 됐어요?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일본 감독의 이제 그 중에 이제 마리코 테치아라는 감독님이 계신데 그 감독 데뷔작의 이제 주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그 감독하고 좀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전주영화제 이제 영화 초청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어울려서 좀 한참 신나게 놀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 몇 년 동안 계속 좀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 가면 늘 만나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이제 뭐
이제 가와세 나오미 감독께서 이제 일본 이제 이 역할 뭐 이렇게 시나리오 쓰고 나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 유일한 배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이거 쓰면은 너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미리 좀 계속 언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하세료 씨를 생각하고 썼다기보다 거기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조시 홍보과에 계시는 과장님은 나이가 꽤 있으시거든요. 40대 후반, 50대 초반 줄 정도 되시는 분인데 그 이하세료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탁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이하세료가 오케이 했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이제 그냥 뭐 허실실하게 그냥 같이 어울리던 사이였었는데 막상 작업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배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친구로서가 아니라 작업자로서도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뛰어난 사람이고 또 무엇보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됐고 또 아시는 것처럼 김종환 감독님 그 최악의 하루에서도 원래 이제 생각하셨던 배우가 있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세류 씨가 저희 그 한여름의 판타지아 이제 개봉 때문에 한국에 좀 계셨었어요. 그때 이제 미팅 하시고 나서 김 감독님이 이제 또 최악의 하루까지도 캐스팅을 하시고 해서 이제 지난 한 2, 3년 동안 한국 그 독립영화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은 배우가 됐죠. 지금 이제 주로 그 연극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 그 최악의 하루도 그렇고 저 영화도 그렇고 이제 극장이나 이런 데서 좀 관객분들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우리도 이제 그 극장에서 받은 어떤 에너지, 그 환영의 기운을 항상 한국에서 받고 가셔가지고 일본에서 되게 외롭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아티스트로 생활하는 거에 대한 좀 약간의 외로운 고독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한국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상영하고 행사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 SNS 댓글로도 한국어로 꼭 가고 싶다고 자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화면으로 연결 혹시 되나요? 화면 이렇게 지분이 하면 지금 집에 있을 텐데. 여기 그 GVI 방금 이제 연결해서 또 여쭤볼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개봉 당시에는 지방 거주로 GV도 몰랐고 혼자 관람하고 끝났었는데 5주년 기념으로 이제 배우님, 감독님 GV를 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관객들을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영화에 대한 마음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저희도 메르스 때 그 2015년도 6월 둘째 주 정도에 개봉했었는데 그때도 사람이 이제 모이는 곳에 이제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고 뭐 5년 지나고 나서 또 이렇게 그런 또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는 시대를 맞이하니까 이게 뭐 감회가 남다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좀 되게 이상한 어떤 또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어떤 경험들이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일단 그 기분이 가장 먼저 들고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이런 작은 영화들은 이제 관객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 또 영화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또 창작하는 사람들은 좀 좋은 기운을 받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가끔은 이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되게 소중한데 이제 극장에 이제 못 오는 어떤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만나고 싶다 사람들을 뭐 이런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극장을 굉장히 오랜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영화를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저희가 되게 많이 했던 얘기가 GV 때 메르스를 뚫고 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오늘도 와주세요라고
순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와주시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사람이 메르스를 뚫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마스크를 뚫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많이 모인다는 게 그때하고 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바이러스고 이게 되게 어떤 그 영화를 되게 그 어떤 근본적으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보고 얘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좀 뭔가 되게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게 영화를 찍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보면서도 저도 다시 좀 감회가 좀 남달랐던 게 저곳에 다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어쨌든 일본이라는 해외를 갈 수 있는 일이 여행처럼 갈 수 있는 날이 언제 올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기 촬영하신 곳에 다시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촬영 끝나고 나서? 2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한 번은 포스터를 찍으러 다시 갔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블루레이에 담을 영상을 찍으러 한 번 더 갔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그리고 나라 영화제가 있어서 그때도 한 번 또 갔었고 3번을 더 갔네요. 네. 뭐 변화가 있었나요? 그 신호하라나 뭐 고조나 어떤 찻집이 생겼어요. 아주 이렇게 뭐 그쪽에서 유명한 어떤 체인점인데 프랜차이즈 같은 건데 그게 갑자기 그 떡하니 이렇게 커다란 간판이랑 와 바뀌었다 여기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스타벅스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런 느낌의 지역 커피숍이 생긴 건데 시골에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듣기로는 이제 그 고조의 그 혼자 여행 가신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으셨다고 이제 고조 씨나 나라현 측에서 들었고 떠나면서 이제 탄식하듯이 유스케는 없네. 좀 하시면서 그러게요. 안내서 가보실 것 같은데. 평균 연령이 50대 후반이기 때문에 특히 오프닝 할 때 이제 자막이 자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오잖아요. 그 할머님을 기리는 어떤 자막이 있는데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시노하라에 사시는 이제 그 되게 고령의 할머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 일부 후반부에 그분이 이제 후반 작업하실 때 뭐 이미 좀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여든 중반쯤 정도 되셨는데 이제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촬영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되게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용의자가 코하루 할머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조남을 앞에 좀 넣고 싶다라고 이제 요청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넣게 됐고 뭐 최근에도 들었는데 이 영화에 도움 주셨던 여러 또 어떤 분이 또 최근에 좀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듣고 아무래도 세월이 좀 지났다 보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변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제작에 참여하신 분도. 네, 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할머니 출연하신 장면에서 이제 임영국 배우님이 손 한번 잡아봐도 되냐고 이제 묻는 장면 되게 따뜻하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자면은 그 손을 잡은 게 처음에 이제 이하세로 씨 그 일부에서 만났을 때 이제 압수. 뭐 이렇게 손잡는 거 좋아하세요? 유명희 선배님께서 약간 정준호 씨도 아닌데 그래서 그날 이제 할머니 손 붙잡으시고 나서 저한테 너무 좋았다고 자기는 그 되게 본인 연기 되게 만족해하시면서 되게 만족해하시면서 자기는 너무 좋았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잘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제 되게 인간적인 분이시거든요. 그 이명욱 배우는 그러니까 뭐 새벽 씨가 되게 어떤 갖고 있는 센스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뭐 언어적인 센스 이런 거 좀 약하신 편인데 되게
그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납득할 수 있는 지점에 좀 인간적인 지점이 있거든요. 약간 좀 올드한 타입이긴 한데 여기 안 계셔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지점들은. 그래서 이제 손을 잡는다든가 악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임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기질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되게 오고 싶어 하셨는데. 아 네, 네. 왜 못 오겠어? 오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 그런 되게 오고 싶어 하셔서 제가 뭐 그런 행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하세루 씨가 못 오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여기 또 오늘 이제 요즘엔 영화 촬영 때문에 오늘 되게 중요한 워크샵이 있으세요. 그래서 못 오셨습니다. 네. 그런 걸로. 네. 사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약간 이제 여쭤봤던 것 중에서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실제로 뭐 이재복 배우님이 아니라 혜정이 어떤 축제의 끝에서 불꽃놀이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사실 저는 아까도 감독님이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찍었죠. 근데 그냥 불꽃놀이를 그 전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조명을 보면서 찍었지만 실제 불꽃놀이 하는 거 보러 봤었거든요. 그때 느꼈던 생각을 다시 복귀했던 것 같아요. 불꽃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진짜 막 너무 예쁘게 폈다가 갑자기 뭔가 눈에 이렇게 약간 잔여이 남듯이 하다가 결국에 사라지는 거. 그게 굉장히 그날따라 좀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봤던 기억을 좀 계속해서 조명을 보면서 불꽃 봤던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선된 영화를 이제 보셨을 때는 네. 어쨌든 뭐 본인이 연기를 하고 있지만은 혜정이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해서 저 감정으로 보고 있겠구나라고 또 상상을 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이랑 감정들이랑 말들이 다 섞여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불꽃에서 느꼈던 그 감정도 그렇고 사실 어쨌든 여행지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즐겁게 갔던 여행이 아니고 고민을 좀 안고 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또 돌아가고 그 모든 게 다 담겨서 보였으면 좋겠네요. 되게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진짜. 네. 특히나 딱 어떤 감정이다라고 딱 결정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었어서 오히려 보는 사람들이 또 다양하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미묘한 지점에서 되게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여름의 판타지아가 또 특히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거는 사실은 음악을 되게 잘 썼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게 좋은 음악이 들어가기도 했고 음악의 타이밍이 좋고 그 들어가는 타이밍에서의 볼륨 조절도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음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음악 감독은 이민희 음악 감독님이신데요. 그 무키무키만만수라는 이제 듀오 밴드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영화 작업하시기 전에 그 안성경 감독의 그 파스카라는 영화하고 또 나의 영역 이 영화 하실 때는 어쨌든 전에 이제 파스카라는 영화 음악 하셨었어요. 제가 이제 안성경 감독님한테 영화 만들기 전으로 이제 조언을 많이 받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안성경 감독께서 소개해 주셨고 그래서 영화 이제 후반 작업할 때 이제 뵀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밴드 음악 했을 때보다는 이제 그 파스카라는 영화 음악도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편성이 피아노하고 첼로 편성이 이제 주를 이루는 이제 되게 클래시컬한 그런 편성의 음악이었었는데 영화 한번 좀 의뢰를 드렸거든요. 근데 또 흔쾌히 이 영화를 되게 좋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작업해 주셨고 그리고
되게 치열하게 했어요. 그 이민영 감독님하고 되게 작업 자체는 쉽진 않았었거든요. 저도 이제 음악 작업할 때 늘 좀 어려움을 겪는 연출자인데 이제 마지막 곡 작업할 때 이제 엔딩곡이 이제 이민희 음악 감독께서 이제 새벽 시하고 저한테 숙제를 내준 음악이거든요. 근데 이 음악은 이제 그 가사를 감독님하고 그 새벽 시하고 좀 써줬으면 좋겠고 지금 일어나시면 아침 7시 반 열람에 지금 7시 반 아시겠죠? 그래서 새벽 시하고 같이 이제 가사를 썼어요. 이렇게 그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새벽 시가 먼저 초안을 주신 것 같아요. 초안 주셔가지고 제가 그 초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음악 감독님 들었더니 음악 감독님 또 되게 오케이를 일찍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엔딩 음악을 딱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엔딩 곡은 음악 감독님이 기타도 치시고 노래도 직접 부르시는 그런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엔딩곡 들으면서 이 영화가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좀 오더라고요. 되게 좋다. 엔딩곡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어떤 톤이 좀 완성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뒤로도 히치하이크라는 영화, 그 다음에 작은 빛, 그 다음에 그 다큐멘터리 기억의 전쟁 이런 작업들 계속 꾸준히 하시고 또 저하고 또 다음 작업도 또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좀 작업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들 결과물 되게 재미있게 나오는 그런 음악 감독님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을 때 뭔가 영화 하나 만들고 계시다고 했는데 차기작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요. 좀 더 자세하게 좀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늘 다 그 연출자도 계속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게 나와야 나오는 거고 들어가야 들어가는 거여가지고 계속 뭔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돼가지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올해 연말부터는 좀 저도 이제 완성된 영화 좀 내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쉬지는 않고 작업은 하는데 이게 이번 작업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도 좀 오래 쓰고 있고 그 사이에 좀 저는 이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제 아이가 또 계속 좀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또 이제 좀 육아도 하고 이랬어야 돼가지고 좀 약간의 경단의 시간은 살짝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내년부터는 좀 작업을 좀 부지런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욱 배우님도 드라마를 많이 보셨다고 해서 아마 여쭤본 것 같아요. 혹시 차기작이나 드라마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없어요. 짧게 얘기할 거라 저도 특별히 없습니다. 차기작 그러면 영화나 이런 것들이 좀 예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냥 찍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상황이 좀 올 초랑 많이 달라져서 예정됐던 기간이 아니고 언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몰라서 그거는 아는 게 없어서 사실은 드릴 수가 없고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재밌게 연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그거는 계속 하고 있어요. 라디오. 네,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작년 12월부터 EBS 라디오에서 황인찬이라는 시인분과 같이 시로 만난 세계라는 걸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생방송도 처음으로 해봤고 정규직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재미있어요. 재미있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규직이어서 재밌는 건 아니에요. 정규직이면 재밌죠. 그렇죠. 그냥 뭔가 이렇게 꾸준히 갈 수 있고 그거를 뭔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끝낼 때는 처음보단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있어가지고 그냥 어쨌든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지금 20화까지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좀 있으니까 현장에 한씬 같은 거를 영화를 찍을 때는 끝나면 웬만하면
받지 않으면 그날 끝이 나거든요. 진짜 이건 못 쓰겠다 해서 재촬영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냥 뭔가 당연히 뭐 그 화는 좀 다르겠지만 좀 잘 할 수 있게 끝이 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네, 계속 말씀하시죠. 홍보하고 싶었어요. 네. 20화 때 잘할게요. 그 정확하게 그 프로그램 이름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시로 만난 세계. 시로 만나. 네, 언제예요? 왔다 갔다 해요. 아, 기억나요. 채널 그 주파수가 어떻게 돼요? EBS. 홍보하려고 주파수도 숫자로 돼 있고 네. 알아서 찾아듣겠습니다. 그 라디오 너무 잘 어울리는 목소리시죠. 거의 목소리 깡패 수준이신데 라디오라니 정말 이게 웬말인가. 이게 사실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어가지고요. 아까 그 김사벽 배우님의 팬분들이 오늘 좀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지금 그걸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준비가 되셨나요 혹시? 안 돼요. 안 돼요?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사이에 뭔가 좀 뭐 됐나요? 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있으랍니다. 뭐 테이블까지 오네. 고생하고 계신 분은 더스바트 시네마의 프로그램 원님이십니다. 저희 그 깜짝 이벤트가 있는데요.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질문하신 분들 이제 배우님이나 감독님이나 이제 모더레이터 분께서 확인을 해갖고 좋은 질문을 이제 좋은 혹은 뭐 인상적인 질문을 뽑아서 블루레이 하나씩 이제 드릴 수 있도록 총 3개니까요. 네,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동안 포토 타임으로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네. 이거 촛불은 자동으로 켜지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노래가 있나요? 노래는 이거 뭐 감독님이랑 배우님이랑 같이 네, 고맙습니다.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5주년 두 분에서 이렇게 전 빠져 있을 텐데. 저 사진 찍을래요. 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소감 말하고 끄면 돼요. 소감. 네, 감사합니다. 네, 5년 전에 만난 분들도 그리고 처음 만난 분들도 어쨌든 영화를 보고 계속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보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영화가 5주년이지만 매년 어쨌든 여름마다 계속 소환이 될 것 같은데 방금 그 불이 촛불 꺼질 듯 안 꺼질 듯 한 게 딱 그거를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제가 사실 올해 2월에 한여름 판타지아 블루레이가 출시가 됐어요. 근데 2월 말에 이제 출시가 돼서 이제 그때 이제 이와세료 씨도 좀 초청하고 근데 새벽 씨도 좀 일정이 좀 괜찮으셔가지고 이렇게 블루레이 관련돼서 이제 뭐 출시 행사 이런 거 계획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신천지발 코로나가 좀 확산되고 이러면서 일정들을 다 취소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도 이제 뭐 특별히 홍보를 하거나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블루레이를 이렇게 좀 증정용으로 몇 개 갖고 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는 아닌데 선정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 타입이 블루레이가 요즘에 블루레이
많이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되게 좀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그 오픈 채팅방에 그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신 분 중에서 그 백재 감독님이나 새벽 씨나 저 이렇게 한 분씩 선정을 해서 이렇게 증정해드리고 있다가 새벽 씨 사인 받으셔가지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저 앞에 두고서 고른다는 게 참 네. 안 볼게요. 지금 올리시면 안 되고요. 아 이제 마감인 거죠? 네. 그러고 계시면 저는 이 기획전에 대한 막간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숲속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한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국 독립 영화들을 이제 이렇게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의 판타지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최악의 하루 그리고 족구왕 이렇게 해서 3편이고요. 애니메이션 한 편 있습니다. 이제 곧 그 개봉을 앞둔 반도의 연상호 감독님 데뷔작이에요. 돼지의 왕이라는 영화고요.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2편으로 해서 황영 감독님의 잡식 가족의 딜레마 그리고 손호빈 감독님의 B급 며느리 이렇게 해서 총 6편인데요. 지금 영화는 계속 상영을 하고 있고 이 행사처럼 영화당 한 번씩은 이제 감독님이나 프로듀서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또 나머지 다른 또 같이 볼 만한 영화를 가지고 또 이렇게 행사를 가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주변에 많이들 환경 부탁드립니다. 잘했죠? 그러잖아요. 사연은 다르지만 저도 네, 저도 일본에서의 불꽃놀이를 봤던 아름다운 추억이 떠올라서 정말 좋았습니다 라고 남겨주신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나오셔서 받아 지금 안 번거로우시면 받게 하는 겁니다. 어쩔 제가 좀 맡아 보여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저는 그거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장건재 감독님과 김세벽 배우님은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질문 주신 KW. 오, 네. 저는 이분이 되게 궁금해서 앞으로 부르고 싶은데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분 부르고 싶은데 민망해서 저는 누가 제 영화를 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닉네임이 대관람차여진데 2부의 복권 연못에 나오는 잉어를 일어로 코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일어로 사랑이랑 발음이 똑같습니다. 복고동물과 잉어가 대사와 노인의 사랑의 결실로 생각해서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여쭤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김에 한번 여쭤보면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먼저 답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 일본어 잘하시는 대관람차 형님이 누구십니까? 네. 아, 네. 이제 행사를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인사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숲은 되게 좋은 극장 같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존재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계속 이제 오가면서 여기 공부하기도 되게 좋고 책 읽기도 좋고 극장도 되게 아담해서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공간에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아까 그 백재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프로그램에도 많이 와주셔가지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화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봉한 지 꽤 된 영화인데 이렇게 또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요즘에는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하세요. 여름 잘 보내세요. 네, 2시간 동안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